어떻게 지내세요? 예? 아주 잘 지냅니다. 여기 따오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지? 1년 만인 것 같은데. 아니, 안 부르니까 그러지. 내가 뭐, 안 나간다고 뭐 선언을 했어. 뭐, 나오기 보이콧, 뭐 이래서 내가 뭘 어쨌어. 네. 따오기 요즘 안 보시죠? 나오기? 요즘에 뭐 유튜브 자체를 잘 안 봅니다. 음악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유, 음악도 잘 안 들어요. 요즘에는 거의 뭐, 피식대학? 까꿍. 부끄럽네요. 음악 들을 뭐, 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예? 음악이 사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좀 침체된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고 쳐. 내 느낌이야. 코로나 이후에 뭔가 연구 주제를 새로 넓히셨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흘러 자본주의.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경제 재편, 음.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요? 네, 뭐 중요한 변화잖아요. 요즘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뭔가 세계적으로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왜 작년에 한국판 뉴딜 한다고 해가지고 그린 뉴딜이 지금은 들어가 있는데 그린 뉴딜이 원래 없었거든요. 거기 맨 처음에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위주로 됐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제시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시간을 잠시 돌려서 재작년이죠. 2019년 겨울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닥치기 바로 전인데 한번 잘 떠올려 보시면 화제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냐면 그레타 툰베리예요. 뭐 이때쯤에 뭐가 되게 많았어요. 툰베리의 배악마도 생겼어요. 심지어. 그거 아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툰베리처럼 어린 여학생인데 자기는 툰베리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몰랐어. 잘 몰랐죠? 하여튼 얼마나 이게 빠르게 상황이 전개됐는지 좀 하여튼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툰베리의 그런 생각이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그러고 나오미 클라인 그런 사람이 또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물론 뭐 그 사람은 그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게 또 미국 대선하고 맞물려가지고 이때 이제 크게 한 건을 해보자. 뭐 여기서 한 건이라는 게 뭐 나쁜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막 전선을 넓히고 뭔가 본격화 되려던 참이었거든. 2019년 말 2020년 1월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게 싹 사라졌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툰베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행기 타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코로나 이렇게 갑자기 본격화하면서 제일 먼저 타격받은 게 항공, 여행, 숙박 뭐 이런 쪽인데 그거는 항공사들이 막 부도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일부 나라에서는 그 뭐 국유화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아나 뭐 끝났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뭐 대한항공이 인수하고 뭐 또 대한항공조차도 사실은 또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국유화해야 되니 뭐하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지 않습니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 타지 말자고 막 그랬는데 이거 항공사 이거 뭐 무너진다고 거기에 엄청난 돈이 투입됐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얼마나 급변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뭐 퍼졌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실제로 돌아간 걸 보면은 오히려 반대예요. 사실 기후위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은 뭐 그래 이참에 다운사이즈 하고 항공기 대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후에 무슨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1년 사이에 사라졌어요. 전 세계 미디어에서. 있겠지 찾아보면. 뭐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고 있겠지 중요한 일을.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미디어에 노출돼 있었던 전 세계적인 명사였는데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갔고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간한테 들어온 게 자체가 기후위기의 산물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그냥 그렇다는 거고 뭐 어쩌라는 거냐. 하여튼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뭐 기후위기까지 생각해가지고 대응할 수는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작년 5월에 포스트 코로나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뭐 그 대응, 그러니까는 뭐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했다는 거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첫째는 뭐냐면 애초에 그거를 안 넣으려고 했다.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 당시로서는 그런 과정이었고 둘째는 결국은 뭐 이런저런 논란을 거쳐서 들어가긴 했는데 되게 미심쩍었다. 그래도 이제 그게 그렇게 들어갔던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방역을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퍼포먼스는 어쨌든 좋았다고 뭐 별로 확진자도 별로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거지. 정책적으로. 남들은 막 확진자 수 컨트롤 하는데 엄청난 자원을 이렇게 들이고 있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이제 뭔가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포스트 코로나 논의도 되게 빨리 시작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그런 것들 올바른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우린 그때 되게 한가했어요. 언택트 사회가 돼가지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되게 많은 논의들이 나왔었잖아요.
전망들, 이 마케팅 뭐 이런 차원이라 하더라도 뭐 2025년까지 아마 160조인가? 되게 많은 돈을 그렇게 쓰겠다. 정부가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여기는 좀 더 앞서서 선점하겠다. 글로벌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겠다. 하여튼 이런 취지였다고. 근데 되게 상황이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 백신도 예측보다 되게 빨리 개발이 됐고,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하는데 정부가 돈을 엄청 때려 박았거든요. 그 결과 경제 성장률도 한 6월 말 정도 기준으로 굉장히 나쁘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고, 한국만?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예측보다 더 나쁜 데는,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데는 지금 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같은 데도 예측보다 훨씬 좋고, 걱정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 전체가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는 뭐 누구나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그칠이라고는 생각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뭐 한국은 뭐 완전히 선방했고. 일단 제 얘기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은 전 세계적으로 좀 커지고 있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뭐 그것까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한 이 한국한 뉴딜이라는 거를 계획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렇게 착착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걸 제가 이제 어떤 글에서 뭐 어드밴티지라고 했는데, 아이스하키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저쪽에서 상대방이 이제 반칙하고 그러면은 선수 한 명을 뭐 내보내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지. 일정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그 확보한 우위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서 뭐 점차를 뭐 좀 벌린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시효가 생각보다 짧게 끝났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게 끝난 게 이제 방금 얘기한 경제의 위축이 생각보다 덜하다. 백신의 개발도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다. 뭐 이미 됐고, 물론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봐야겠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변종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연구들이 막 쌓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이게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조차도 판정이 안 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백신이든 뭐든 간에 얼마나 걸리는지는 대충 알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게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책적인 이런 자율성이 계속 줄어드는 거고. 근데 그게 기후위기랑 자본주의 경제재편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죠? 기후위기 이 문제는 이제 좀 또 다른 거죠. 회복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회복이 되면은 다시 이게 뭔가 생산도 다시 하고 뭐 하여튼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예전하고 같은 방식으로 안 되고 조금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여태까지도 안 했는데.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요, 뭐 레이첼 카슨이라는 사람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63년인가? 하여튼 되게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도 뭐 성장의 한계니 뭐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탄소 배출 늘어나고 뭐 환경 오염 심각해지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번에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안 됐던 이유는 서로 그냥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로라니. 나라들이 이게 그러니까 국가 정책으로 이게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 제도적으로 탄소 배출 이제 하지 마라 하면은 뭐 벌금 매기겠다, 안 하면은 이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벌금 매기고 그러면은 이건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친환경적으로 생산돼, 또 하나는 반환경적으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서 생산돼. 그러면은 보통은 친환경이 더 비싸잖아요. 근데 탄소 배출이 이걸 금지하는 어떤 정책적 프레임에서는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게 더 비싸야 돼. 그냥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걸 누가 사. 그냥 이런 상품은 그냥 퇴출되는 거지, 사실은. 똑같은 상품이라면. 국가 정책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서로 간의 문제라며. 그러니까 국가 정책의 문제인데, 근데 이런 정책을 한 나라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면 친환경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친환경이 일반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거든. 결국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이런 제품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국제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 이 문제는 환경 기준을 모두 다 높여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야. 그걸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뭐 유엔이나 뭐 OECD나 국제기구 같은 데서 그런 협의들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파리 기후협약이라든가 뭐 리우 환경회의 뭐 이런 것도 그 전에 있었고, 그런 국제적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 어떤 프로토콜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강제되기가 어렵다. 근데 그게 모두가 이게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거를 합의하지 않느냐? 서로 그냥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 달라. 산업 간에도 다르고. 산업 간에 다르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반환경적인, 본질적으로 반환경적인 산업이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쓴 책을 보니까 양반이 시멘트 얘기를 하더라고. 시멘트는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이걸 생산을 해도 생산 공정상에서 탄소가 엄청 배출이 된다는 거야. 시멘트의 존재 자체가 탄소 배출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있다면은 친환경적으로 재편되는 거를 이쪽에서는 원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원하지 않는 거고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은 좀 이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산업의 구조가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산업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이해관계가 같은 산업 내에서도 위상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같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전기차하고 일반 기존의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이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해관계가. 파리 기후협약 이런 거 하자 그러면은 중국이 막 깽판 놓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이었단 말이지.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이 탈퇴하고 막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다 다른 거예요. 달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모두가 다 올스탑 딱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서서히 이걸 시작하는데 기존에 막 달랐던 사이클들이 갑자기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맞춰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질서가 막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십시오. 1차 대전도 원래 선진국들 간의 분쟁의 결과거든. 이른바 그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1차 대전은. 일론 머스크는 미친놈이고 기후위기가 거짓이어도 상관이 없어. 수소차를 만들게 하는 거. 이게 그린뉴딜이야. 뭐야 이게.